안녕하세요. 딱 쉬운 공매 딱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경매, 공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검색할 때요. 굉장히 좋은 물건만 검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초보자 단계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라 치더라도 대단지여야 되고 신축이어야 되고 평수도 넓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는데 진정한 고수들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되죠.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제가 함께 분석해 볼 물건은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더 좋아지고 가격은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2026년도에 그 물건을 낙찰받지 않았다는 것을 5년 뒤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좋다고 하는지 실제로 물건을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수익률까지 분석해 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은요. 신탁 공매로 진행 중입니다. 우선 신탁 공매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공매에도 여러 가지 공매들이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 국공유 공매, 신탁 공매 다양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공매를 신탁 공매라고 합니다. 자, 이 신탁 공매 물건은요, 검색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보는 그 인터페이스, 물건 검색하는 방법 자체가 경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경쟁은 뚝뚝뚝 떨어지고 사실상 아파트를 하더라도 단독 낙찰로 받는 경우가 정말 많고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아파트를 하더라도 단독으로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탁 공매의 매력이 무엇인지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물건인지 사건 번호부터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 화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물건은요, 신탁 공매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어떻게 신탁 공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바로 집행기간에 써져 있는 곳에 그 기관의 이름에 신탁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면 신탁 공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물건은 경매 물건이 아니라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검색 자체도 경매창에서는 검색할 수가 없고요. 공매창에서도 검색하는데 이 신탁 공매를 찾으려면 또 복잡해요. 그래서 그 물건 검색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차차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 경기도 안양 중에서도요. 만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있는데요. 안양의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26년 6월 기준으로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안양의 동안구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규제 지역에 묶여 있는 아파트긴 합니다. 자, 규제 지역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디가 더 오를 것인지를 이미 힌트를 줍니다. 자, 규제 지역을 하고 뭔가를 투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거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막게 되는 것이죠. 자, 해당 지역도요. 경기도 안양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왜냐면요.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의 위치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해당 물건의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4호선 범계역이라는 게 지하철 노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범계역 아마 이 경기도 안양이나 수원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범계역 일대가 범계 로데오 거리라고 해가지고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일대에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지도를 축소해 보면요. 이 곳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대가 어디랑 가깝냐면 바로 옆에 여기가 어디냐면 과천입니다. 이곳이 과천이거든요. 자, 과천하면 어떻게도 얘기하냐면요. 준강남이라고 얘기도 해요. 실제로 아파트 가격도 보면요. 30평대 아파트가 기본으로 거의 30억 정도는 가니까요. 거의 강남이나 다름없다. 웬만한 강남 구축 아파트 정도의 가격이
이 과천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입지가 안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천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하철로 볼 텐데요. 여기에 범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대가 사실 로드뷰를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소비가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20대, 30대만 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근처에 보면요. 롯데백화점도 커다랗게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뉴코아 아울렛, 옛날에 그 뉴코아 들어보셨죠? 그곳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백화점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중심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거리뷰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모습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가 범계역의 로데오 거리라고 불리는 메인 상권입니다. 자, 보면 좌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죠. 뭐 노래방부터 해서 PC방, 그 다음 여러 음식점, 뭐 다이어트, 뭐 병원도 있고요. 파리바게트,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음식점들은 여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이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 지하철 출구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만큼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를 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우리 또 롯데백화점이 있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봤던 쪽이 이 로데오 거리 쪽이고요. 그 건너편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옆에 보면 여기. 자, 보시면 여기도 뉴코아 아울렛이라고 해서 사실상 뉴코아 여기 또 백화점의 느낌이죠. 이렇게 커다란 메인 소비층도 이쪽에 소비할 수 있게끔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곳이 이렇게 중심가일 수밖에 없느냐? 사실 모든 아파트나 입지 분석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공서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가 관공서라는 거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공서가 어딨냐? 바로 위에 보면, 자, 가장 커다란 안양시청이 여기 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면 우체국부터 KT, 그 다음에 동안구청, 동안경찰서 해서 이 안양시의 메인이 되는 그 구청들이 여기 다 있어요. 수원지방법원도 여기 있고요. 검찰청, 소방서, 세무서, 교육지원청, 그쵸? 이 일대가 사실상 안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바로 우리 물건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요,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이곳이 어떻게 앞으로 더 변하게 될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기도 안양의 중에서도 평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일기 신도시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학군도 너무 유명하죠. 혹시 경기도 3대 학원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경기도 3대 학원가. 일산에 있는 후곡마을 학원가가 있고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평촌, 그리고 성남, 이제 분당 쪽에 있는 분당 일대 학원가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커다란 학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평촌 학원가가 어디냐? 자, 우리 아파트는 요 마우스 잘 따라와 주세요. 마우스에 있는데 어디냐? 바로 여기 바로 근거리에 있어요. 자, 거리로 치면 직선 거리로 치면 이렇게 해보면 1.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네요. 자, 여기 보면 아예 지도에 평촌 학원가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작게 좀 써져 있는데 평촌 학원가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일대에서 진짜 유명한 특목고도 많이 보내고 대학교도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는 곳이죠. 자, 여기 일대를 또 거리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일대의 모든 게 그냥 다 학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저녁이 되면요. 여기 노란 학원 버스들 있죠. 그리고 이제 라이딩이라고 하는 이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 일대가 다 꽉꽉 차게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 도심은요, 경기도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도심이지만 입지도 탄탄하고 인프라도 활성화되어 있고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관공서면 관공서, 심지어 여기 커다란 평촌중앙공원까지 해서 없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게다가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자, 해당 공매 물건에서 바로 앞에 있는 범계역, 걸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다시 볼까요? 잘 보세요. 자, 나와서 지하철까지 300m입니다. 초역세권이죠, 사실. 자, 초역세권에 있는 범계역까지 타기만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평촌역 그리고 인덕원역 딱 두 정거장만 지나면 인덕원역이 나와요. 인덕원역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덕원역이요. 보통 노선이 아닙니다. 앞으로 GTX C노선이 정차하게 될 인덕원역이죠.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탄에서 연결되는 복선 전철 그리고 경강선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노선이 설 만큼 아주 핵심이 되는 곳이 이 인덕원역이기도 하죠. 거기까지 단 한 정거장, 두 정거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물건이 현재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해당 물건의 조금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신탁 공매로 진행 중인 물건의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탁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사진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냥 끝입니다. 자, 외관으로 살펴보면 오래된 아파트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정보 사진만 보는 것보다도 더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손품을 좀 팔아봐야 되겠죠. 자, 현재 지금 감정가도 없고요. 최저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경매만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오류인지 알 수 없겠지만 실제로 신탁 공매로 진행되는 것조차도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 시장에서 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공매 시장을 도전하려고 하면 아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아예 내가 그냥 아예 백지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공고문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많은 힌트들이 있는데요. 잘 보니까, 여기에 드디어 최저가라는 가격이 써져 있죠. 자, 1차 가격, 최초 시작 가격이 3억 7천부터 시작한다 해서, 계속 유찰되는 가격이 나오고, 마지막은 1억 4천만 원까지 유찰이 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권리 분석 같은 방법은 우리가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물건이 현재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전용 면적이 35.1제곱미터예요. 아파트가 이 정도 평수 10평이면요. 사실상 1.5로 그렇죠. 거실 겸 커다란 방 하나 이 정도 사이즈일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해 보면 알겠죠. 자, N단지 정보 가서 해당 물건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시세, 실거래 한번 볼까요? 자, 해당 평수의 면적은 48제곱미터. 이게 공급면적 우리 타입이거든요. 잘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와, 어떤가요? 지금 앞에 화면을 제가 키웠는데 여기 있는 빨간 점들이 전부 다 뭐다? 거래가 된 실거래 가격들이다. 엄청 거래가 잘 되죠. 나의 그 생각과 상식과 다르게 이렇게 작은 아파트들도 충분히 수요가 많구나. 사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너무너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와, 엄청나게 거래가 잘 되죠? 보세요. 이번 6월 달에 4억 2,500, 4억 2천, 4억, 3억 9천, 4억, 3억 8천, 3억 9천, 3억 9천. 한 달에 거의 20건 가까이씩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4월, 3월, 2월, 1월. 자, 무슨 말이죠? 자, 수도권에 여기는 분명히 규제 지역이라고 했지만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 앞으로 더 올라갈 게 보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면 해당 물건의 가치는 못해도 4억 이상은 간다는 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4억은 가는구나. 그쵸? 거래도 너무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이 물건의 현재 시작 가격이 얼마라고 했었죠? 아까 공고문에 볼까요, 다시? 자, 공고문에서 시작 가격이 얼마냐면 3억 7천입니다. 와, 어때요? 최초 시작 가격이 3억 7천인데 현재 못해도 4억은 간다는 걸 가정해 본다면 이제 지금 들어가긴 조금 가격이 높지만 앞으로 유찰되는 것들까지 고려를 해 본다면 우리가 3억 오히려 아래에서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 이 물건은 경매가 아니죠. 공매 물건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신탁 공매 물건이에요.
권리 분석이라든지 기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약간의 시선만 돌리고 경매라는 시장에서 약간 눈만 돌려봐도 남들보다는 똑같은 아파트를 도전하더라도 3천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추가 수익이 날 수 있어. 그런데 게다가 입지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왔네? 그러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시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매매로 이런 집을 산 분들, 이분들 다 일반 매매로 산 거잖아요, 사실상. 제값 주고 산 거예요. 보세요. 방금 거래된 것들, 이 수많은 거래 사례들 보세요. 전부 다 이거 제값 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시세대로. 다 4억 2,500, 4억 2천, 4억. 근데 우리는 3억, 오히려 3억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시장에서 놀고 있는데 이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배워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시장인가요? 자, 이런 것처럼 공매 시장은요,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 시장이고요. 이 시장은요, 누가 먼저 빨리 시작하고 선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매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도 나중에 해야지 고민하는 순간, 그때 가서는 100% 후회를 하게 되실 거예요. 왜? 내가 그냥 그때 했다면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라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입지도 좋으면서 준강남이라고 부르는 과천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교통, 학군, 인프라, 상권,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신탁공매라는 시장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매력이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도 사실 저희 회원님들은요, 이 공매 시장을 알게 돼서 저와 함께 많이 낙찰을 받고 계시는데요. 수익이 작은 분들은 4천에서 5천, 많은 분들은 한 건에 2억까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이 시장이 에이 그게 없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도 해드리고 낙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매를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 추천도 나가고요, 그리고 공매 과정이 끝나도 평생 멘토링으로서 계속해서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한 건만 낙찰받아도 굉장히 커다란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아, 공매라는 시장이 이렇게 매력이 있네? 한번 알아볼까? 이런 마인드만 가지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